너도 나도입니다. 너도 나도 기사 같이 볼까요? 선두주자 한동훈 흔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조기 대선의 촉각입니다. 사실상 여권에서 다음 차기 대선 주자 한동훈 대표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선두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까 홍준표 시장 SNS에 글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대통령이 돼서 홍 시장이 운영하시는 대한민국에서 꼭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글에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글. 공부 열심히 해서 이재명 정책의 허점 정확히 공격하고 박살내시라.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라고 올렸다라는 겁니다. 홍 시장 이미 준비 중인 걸까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홍 시장이 대선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맞는데 당내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선을 이겨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저는 요번에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시대 정신이 뭘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대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에 대한 어떤 후보를 국민들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뭔가 이런 안타까운 어떤 계엄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리더십은 통합적인 리더십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네. 시장이 가지는 어떤 본인의 장단이 있을 텐데 그게 맞는 부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지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된다. 제가 앞으로의 어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헌을 고리로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명 구도를 만들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헌의 논의를 짚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탄핵안 표결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제를 개선할 개헌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홍 시장 말고 여기도 좀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누구냐 같이 볼까요? 이준석 의원입니다. BBC 인터뷰를 했어요. BBC랑 뭐라고 했느냐.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이 되면 대통령 선거 출마할 자격이 생깁니다. 제가 만 40이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맞으면 저도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 요건만 되면 3월 이후에 내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열린다고만 하면 나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죠.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빨간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봤더니 여기서 대선 출마 김칫국. 그래서 여기도 꼴깍, 여기도 꼴깍, 여기도 꼴깍. 탄핵 가결 하루 만에 여기저기 김칫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김칫국을 여권만 들이키는 것까지는 또 않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권, 야권 할 거 없이 네. 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 잔치집이 열린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고 싶은 사람이 한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왕은 하늘이 내린다고 했듯이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이번에 딱 보니까 여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쫙 갈렸잖아요. 탄핵 찬성파인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 또 오세훈 시장, 또 안철수 의원 이런 네. 분들 계시고 지금 범여권으로 치면은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이준석 의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네. 또 탄핵에 대한 반대파는 좀 전에 나왔던 홍준표 시장일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돋보이긴 하는데 거기 외에도 또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런 분들도 준비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야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2012년도에 대선 후보였던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재명,
안희정, 최성 세 분의 후보가 나와서 대선 경선을 또 치른 그런 전력도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또 지금 아주 유력하신 분들도 준비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하는 기회는 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서 저희 키워드가 너도 나도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어떤 조사냐. 개별 대권주자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1위가 이재명 37, 2위 한동훈 7, 조국 6, 홍준표 5, 4, 오세훈 안철수 4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당장 내일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내일 열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예측 가능하게 몇 개월 후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도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보수와 어떤 진보의 구도가 1대1 구도가 된다면 네.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기긴 이겼지만 보수 득표를 따졌을 때 문재인 대표가 그때 41%,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3%,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6%였습니다. 그래서 50%를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난립하지 않고 단순화하느냐가 승부의 어떤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난립하는 후보를 잘 정리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도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보내세요.